오케이. 이런 방법이 있네. 음악 끊으면 돼.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배인새님, 감사합니다. 30콩을 배팅해서 주라고? 내 친구들 토토를 물론 하긴 해요. 근데 뒤지게 못해. 2달에 한 번 맞춰, 이 새끼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역시 하이모님. 숙제 풀었다. 역시 똑똑하고 봐야 돼. 쓰레기님 어서오세요. 제목 바꿨어. 그때 다시 보기가 생성됐어. 역시 하이모님. 두 달에 한 번 맞춰. 4달에 한 번 맞춘 것도 봤어요. 막 3폴더, 4폴더 가는데 4달에 한 번 맞춘 것도 봤어.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부터는 뭐 주중에 후원 뭐 그런 거 430개, 350개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월요일하고 한 달밖에 없습니다. 10일하고.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자, 첫 번째 경기 랜더스와 NC의 대결. 자, 아프리카 방송 녹음하잖아요. 좀처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녹음 시작해서 오늘 방송 끝납니다. 녹음 끝내서 녹음한 것만 올리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방송 녹음하잖아요. 조금 전처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때 녹음 시작해서 오늘 방송 끝납니다. 녹음 끝내서 녹음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두방사장님 적중품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돼요. 저는 컴맹이래 가지고. 자, 랜더스와 NC 이 경기 어디로 갈까요? 랜더스의 선발 우리의 광현이 나오고요. NC의 선발은 맹기 나옵니다. 맹기. 자, 어제 경기에서 엘리아스와 NC의 신민혁이 엄청난 투수전을 펼치다가 NC의 이 경기 어제 경기는 감독의 능력이 좋지 않았나요? 감독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적재적소에 김성옥을 대타로 내보내면서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거둔 뭐 이런 부분.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고. 양팀 믿을만한 투수가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랜더스도 어제도 노경은이 아웃카운트 하나 잡으면서 2실점 허용하면서 패배를 당했고, NC의 불펜 유진욱도 이용찬도 불펜으로 나와서 3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쫓김을 당했고. 예. 자, 어제 경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쉰 다음날 배팅하면 안 돼. 근데 제가 그거를 간과를 했어요. 쉰 다음날 그거를 경기를 했어. 그 어제 빠따가 완전 죽었죠. 오늘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광현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월달 3경기에서 2승 무패 방어율 1.59의 방어율로서 광현이는 어느 정도 꾸준한 그 다음에 최근에 구위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송명기 같은 경우에는 믿을만한 자원은 아니죠. 최근에 불펜하고 선발을 오가면서 올 시즌 랜더스 상대로도 4경기에서 11이닝 9피안타 5볼넷 1피홈런, 방어율이 2.38밖에 안 되지만 경기 내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선발로서는 2경기 등판했어요. 5.1이닝 1실점, 4.1이닝 3실점. 자, 오늘 경기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광현이는 그래도 이닝 소화가 돼요. 6이닝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투수인 반면에 맹기 같은 경우에는 이닝 소화가 안 되죠. 길어봐야 한 4이닝 정도 소화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두 팀의 아주 거지 같은 불펜들이 또 나와야 돼. 그런데 그 거지 같은 불펜을 먼저 사용하는 팀이 NC가 된다. 자, 아마 내일 경기에 선발이 누굴까요? 이 에릭 페데가 지금 90% 몸 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전 피칭도 들어갔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랜더스가 오늘 경기 못 잡으면 그냥 끝난다고 봐야 돼. 응? 끝난다고 봐야 돼요.
모레죠, 모레. 예, 내일 아니고 모레. 예.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진짜 더 랜더스는 필승이, 뭐 물론 NC도 필승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 내일 모레 에릭 페데가 등판한다고 하면은 랜더스는 절대 못 이기죠. 에릭 페데는 넘버원 투수기 때문에 그 오늘 경기는 광연히 NC를 랜더스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 10월달에서 보여준 광현희의 투구 구위가 나쁘지 않았다. 두 번째, NC는 오늘 맹기가 불펜으로 나서 불펜을 일찍 가동해야 된다. NC는 불펜이 없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NC에서 믿을만한 불펜은 김양규밖에 없어요. 김양규밖에. 그 다음에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휴식 후의 경기는 빠따를 못 믿지만 연전에서는 빠따를 믿을만 하다. 자, 어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랜더스는 오늘 타선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이 경기는 랜더스의 승마엔 어느 반은 오바를 가야 되겠죠? 가야 된다면 랜더스 불펜 만만치 않음. 그쵸, 만만치 않아요. 근데 NC는 더 빨리 한 2이닝 정도 더 빨리 가동을 해야 돼. 그 차이가 있어 보여요. 자, 다음 경기. 자, 모비스와 LG의 대결. 모비스의 선발이 아니구나. 자, 모비스. 지난 경기에서 가스와의 대결에서 87대 62로 25점 차 대승을 거둔 모비스. LG. 양홍석이 합류하면서 높이가 높아지면서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KT 상대로도 아주 거지 같은 경기를 펼쳤던 LG. LG가 지난 경기 KT에서 졌을 때 왜 진 것 같아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 LG가 지난 경기에서만 못했는지 오늘 경기도 여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LG가 진 이유, 그쵸, 1, 2번 포지션이 너무나 못했죠. 윤원상 같은 경우에도 리딩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신인 양준석한테도 기대를 해봤지만 13분 팀에서 어시스트 딸랑 한 개 무득점에 그쳤고 이제도는 그 출전 연속 경기 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390경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출전을 했지만 노마크도 백차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관희는 여전히 뭐 14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졸라게 뛰어다니기만 하고 별거 없었고 또 하나는 아썸 마레이가 KT의 수비에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더블팁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L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많이 봤지만 마레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들어가. 그러면은 한 놈이 1대1로 막다가 못 막잖아. 마레이는 못 막잖아. 그러면은 더블팁이 들어와. 그러면 아웃사이드로 빼줘. 그럼 거기서 이재도나 윤원상이나 이관이나 뭐 정희재나 이런 놈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빼줘도 못 넣어. 이 플레이가 이제 다 눈에 읽히는 거야. 네. 마레이 상대로 하윤기가 너무나 잘했죠. 하윤기가 너무나 잘했고 에릭 몸빵도 만만치 않죠. 에릭도. 아 근데 어제 삼성의 코비 코번의 몸 피지컬은 진짜 좋더라. 이건 어제 얘기이긴 하지만 코비 코번이 제가 볼 때는 몸빵으로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뭐 마레이나 에릭이나 뭐 라거나나 이런 애들보다도 좀 더 피지컬이 120kg인가 그 새끼가. 그런데 그거를 알고 우리 창진이 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알리제 존스 뛰어! 뛰어! 코비 코번 못 따라와. 뛰어! 야 알리제 존스는 내가 어제는 또 하나를 봤어요. 그죠? 이 선수가 엄청나잖아요. 플레이가. KCC 용병 알리제 존스. 어제는 득점력은 지가 맘먹으면 하는데 안 하더라. 적당히 넣고 노마크 빼주는데 외곽에서 알리제 존스이 뛰어가다가 쫙 몰리면은 이 나머지 4명은 외곽에 포진돼 있어가지고 어제 이근희 봤죠? 제가 KCC의 올 시즌 키맨은 이근희가 될 거라고. 이근희, 허웅, 정창영, 이호연 막 빼주는데 알리제 존스는 시야도 굉장히 넓고 최고더라 최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마레이가 일단은 다른 팀들한테 좀 이제 어느 정도 파해법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모비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번에 좀 더 벌크업을 시킨 게이지 프림이 있죠, 프림. 음. 프림과 오늘 마레이 아주 신경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모비스가 프림이 이렇게 또 다혈질적인 성격 이런 플레이만 보여주지 않고 좀 평온함을 찾으면서 그렇게만 좀 경기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 경기는 모비스가 더 우위를 점할 경기라고 보여져요. 네, 모비스가 지난 경기 가스가스하고 좋았던 이유는 게이지 프림이 지난 경기 6점밖에 못 냈어요. 6득점에 리바운드 1개 했어요. 그런데 87대 61로 이겼어요. 모비스가 올 시즌 초반 딱 한 경기이긴 했지만 컵 대회랑 이번에 볼 때 뭐가 좋았어요? 모비스의 좋았던 점. 모비스는 프림이나 뭐 함지훈이나 이런 인사이드 장악 능력이 좋은 팀이긴 한데 지금 모비스가 지난 경기에서 87점을 올린 경기, 프림이 6점밖에 못 냈는데 모비스가 어떻게 87점이나 냈냐? 외곽포가 너무 좋았죠. 이우석, 서명진, 김국찬. 제가 볼 때는 김국찬도 KCC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진짜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좋았던 선수 누구예요? 김국찬, 전준범, 임동석. 이런 애들이 진짜 3점 슛률이 좋거든.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또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 그 중에 국찬이가 외곽이 너무나 좋았고, 아바리엔토스가 이제 일본으로 갔잖아요. 이 아바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진, 이우석, 김국찬이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국내 자원들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LG는 국내파들이 그지 같고, 최근 컨디션이. 이 차이가 좀, 인사이드에서는 프린과 뭐 마레이가 박빙이라고 펼쳐지더라도 저는 국내 자원들의 키도 높이도 모비스가 높고, 그 다음에 뭐 트랜지션 게임을 하더라도 모비스가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LG가 이번에 야심차게 양홍석을 데려왔는데 양홍석 1차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LG가 어느 정도 비빌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난 경기를 LG는 그리고 이재도가 살아나야 돼. 이 각 팀마다 볼이 돌다가 안 될 때 클러치 상황에서 해결사들이 다 각 팀에 한 명씩은 다 있어. 그죠? KCC는 웅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팀이 있어. 뭐 SK에는 선영이가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정성우가 있고, 이런 자원들이 다 각 팀에 하나씩 있는데 LG는 누구예요? LG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예요? 어시스트를 하든지 슛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선수가 LG는 이재도란 말이야. 근데 이재도가 지금 이 손등 부상으로 그게 좋지 않아. 그걸 못해. 그게 당분간은 LG가 좀 고전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양홍석이 1차전에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 난 양홍석이 뛴지도 몰랐어. 그 정도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LG도 물론 저는 4위 안에 들 전력이라고 보긴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재도의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양홍석과 팀원들의 이런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모비스는 기존의 선수들, 그 다음에 알루마도 굉장히 괜찮죠. 홍석이는 지가 KT 선수인 줄 알았나.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세판, 알사르자, 알이티아드, 알일랄, 알사드, 알파이살리, 저는 이 경기는 모비스는 LG 경기 보면은 언더 같은데, 모비스의 최근에 지난 경기 컵대회에서 트랜지션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오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제 경기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시즌 초반이라서 체력이 만빵이라서 다들 슛감이 너무 좋아. 어제 장판, 그죠? 고양, 소노. 와, 어제 고양 소노랑 그거 보는데, DB랑 보는데, 야, DB 좋더라. 어제 물론 3점 슛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갔어. 거의 몇 개 쐈더라? 57점을 3점을 쐈나?
20개 가까이 쐈는데 DB가 DB 쏘노라 가니까 지들이 이제 쏘노 선수인 줄 알고 착각했나봐. 뭐 김영현 터져, 박인웅 터져. 근데 박인웅은 올해 DB의 키맨이에요. 제가 볼 때. 컵대에서도 느낀 건데 DB의 박인웅은 외곽 능력이 올해 너무 좋더라 진짜. DB 올해 좀 주목해 볼 만한 팀인 것 같아. DB. 예. 아, 전성현은 진짜 미친놈 같아. 전성현은 여전히 미친놈 같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3점슛 엔드원을 만드는지 진짜. 내가 보냈나? 지금 KBL이 외곽포가 터지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그러면 알히티아드, 알사르자, 알쿠아, 알사드, 알일랄, 뭄바이시티, 알파이살리 안합니다. 저는 6위 자리 놓고 DB랑 소노랑 한자리 싸움할 듯. 근데 디드릭 로슨이 너무 잘하더라. 로슨이 진짜 너무 잘하더라. 제로드 존슨도 물론 좋긴 좋지만 로슨은 작년보다 더 잘하더라. 자, 가봅시다. 자, 메이저리그 한번 가볼까요? 자, 필라델피아와 애리조나의 경기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형들 나 방송 중인데, 자, 필라델피아의 선발, 놀라. 애리조나의 선발, 메릴 켈리. 크보산, 메릴 켈리. 연봉인가? 436억 받는다, 이 새끼. 누가 이길까요? 애리조나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필라델피아와 지금 3승 2패인데 이것도 잘했죠. 2승 주고 나머지 또 2승 따내고 잘했어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홈에서 놀라는 지난 경기 애리조나 상대로 경기 봤지만 너무 구위가 위력적이고, 켈리는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그때 켈리 나왔을 때 켈리 두들겨 맞고 10대 0으로 끝났잖아요. 물론 오늘 또 그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필라의 홈에서, 그다음에 필라와 애리조나의 차이는 장타력인 것 같아요. 홈런포의 장타, 홈런 생산하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가 끝낸다. 월드 시리즈 진출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승 누가 할까요? 필라가 할까요? 휴스턴이 할까요? 텍사스가 할까요? 이 경기 필라 승마인 갑시다. 필라 승마인. 보성님은 텍사스. 와, 텍사스 장난 아니야. 자, 다음. 휴스턴, 텍사스. 야, 이 경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자, 마지막 7차전입니다. 7차전. 3대3. 마지막 7차전. 누가 이길까요? 휴스턴의 선발은 하비에르. 텍사스의 선발은 맥스 슈어죠. 그지? 나가려니 신기하죠? 휴지는 왜 원정에서만 이렇게 잘하고 홈에서는 개떡 같을까요? 지금 이번 시리즈도 내내 원정팀이 다 이겼어요.
홈 빙신 휴스턴이죠. 그래서 텍사스 승. 저도 이 경기는 슈어저 못 믿죠. 슈어저 못 믿어요. 근데 내일은 텍사스가 어떻게 경기 운영해요? 슈어저 뒤에 투수가 대기하고 있어요. 1+1으로 갈 거예요. 슈어저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두 번째 투수로 몽고메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펜에서는 휴스턴의 압도적 우세예요. 불펜에서는. 근데 지금 이 분위기와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텍사스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오늘 또 이렇게 9대2로 승리를 거둔 부분이 저는 내일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펜은 휴스턴이 좋긴 좋지만 슈어저가 한 3이닝 4이닝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그동안 물부 홈 1.66배당이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그래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휴스턴이 이겨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근데 저는 이런 기세, 그 다음에 내일 선발에서 맥스 슈어저 플러스 몽고메리로 간다 그러면은 텍사스가 해볼만하다. 불펜에서는 물론 당연히 휴스턴이 우세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배당 분석은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배당 분석은 딱 하나만 해요. 두 가지라고 해야 될까? 하나는 배당이 급격하게 빠진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다. 그거 하나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아무리 봐도 어제 예를 들어서 보르시아 메넨글라드 같은 경우에 아무리 봐도 얘네가 왜 역배를 받을까? 그런 거는 한번 의심을 해서 보죠. 근데 1.66이 잘 들어오는 배당, 1.50은 반대가 개꿀, 이런 거는 저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두 가지 말고는 전 배당 따로 분석하는 건 없어요. 배당 분석가들 많으니까 배당 분석가 옛날에 대독형 있잖아요. 대독형 유튜브에 있다고 지금. 자, 텍사스 휴스턴 경기는 내일 재미로 보세요. 전 텍사스 걸고 재미로 보겠습니다. 내일 필라델피아와 텍사스를 걸고 재미로. 자, 다음 축구. 자, 우디네스와 레체 대결. 5무 3패로 1승도 못 거두고 있는 우디네스, 3승 3무 2패로 리그 12위를 달리고 있는 레체. 자, 우디네스가 5무 3패인데 이 3패가 모두 강팀들이었죠. 나폴리, 유벤투스, 피오렌티나.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무조건 무승부를 거두는 우디네스에, 그 다음에 상위권 팀들한테는 패배를 당하고 있는 우디네스에. 이 경기는 어디가 좋아요? 일단 저는 우디의 정배 별로 메리트 없어 보여요. 8경기에서 4골밖에 못 넣고 12실점을 하고 있는 아주 공격력이 답답한 우디네스고, 지금 데올로페오가 여전히 무릎 부상 중이라서 득점력이 너무나 떨어지죠. 새로 영입한 브레너나 케이난 데이비스도 지금 출전을 안 하고 있고, 거기다 수비수들도 지금 ABV에 아담마시나 엔조에보세도 지금 부상 중이고, 그나마 믿을만한 크리스토피치를 제외하고는 우디네스는 공격적으로 믿을만한 놈이 없다. 자, 레체 최근에 강팀들 유벤투스, 나폴리, 사솔로 상대로 승리를 못하면서 3경기 무승 중인데, 그래도 원정에서 몬차하고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무승부도 거두면서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근데 레체도 마찬가지. 8경기에서 9골밖에 못 나는 작년보다 공격력이 더 떨어진 레체. 자, 이 경기는 1픽은 언더, 두 번째는 레체 프렌. 그 정도. 이런 경기는 보지 마세요. 눈이 너무나 썩을 거야. 보지도 마세요. 그냥 결과만 보세요. 결과만. 자, 피오렌티나와 엠폴리. 나 목소리 갈라 그러네. 자, 피오렌티나 5승 2무 1패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죠. 최근 5경기 4승 1패. 엄청 좋아요. 피오렌티나 요즘에 올 시즌 들어서 아탈란타도 3대2로 박살을 내고, 나폴리 원정에서도 3대1로 박살을 내고, 칼리아리 상대로는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피오렌티나.
뭐 부상자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피오도 크리스텐센도 부상이죠. 노도 부상이죠. 예레미나 부상이죠. 카스트로빌리 부상이죠. 그래도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이끈 이 공격진은 그래도 공격력은 여전히 좋다. 그런데 이 경기는 지금 이렇게 부상자들이 많아서 피오렌티나를 가기는 조금 깝깝하긴 하지만 상대가 엠폴리예요. 엠폴리. 자, 1승 1무 6패로 리그 18위를 달리고 있는 엠폴리인데 지난 경기 방금 얘기했던 개똥같은 우디네스하고도 0대0으로 비겼어요. 자, 8경기를 치렀는데 엠폴리가 몇 골 넣었을까요? 8경기에서 한 골 넣었어요. 한 골. 리그 8경기에서 한 골 넣고 있는 엠폴리예요. 실점은 16실점. 공격 뒤지게 못하고 수비 이상한 말 쓰려고 하여튼 뭐 수비 개판인 엠폴리. 거기다가 수비수 페젤라도 결정하는 경기고. 피오렌티나의 그 결정자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운졸라라든지 보나벤추라라든지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있는 이 공격력이면 저는 엠폴리 상대로 충분히 있어 보이고 피오렌티나가 주중에 컨퍼런스 대회가 있죠. 근데 홈이기도 하고 상대가 추카리치키 아이씨 이름도 더럽게 어렵네. 추카리치키 이 팀이랑 경기했어요. 별로 일정상엔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는 뭐 승리는 아주 자명한 사실이다. 승을 갈까요? 마인을 갈까요? 고민해야 될 경기입니다. 자, 5반은 배제하겠습니다. 왜냐? 엠폴리는 오늘도 한 골도 못 넣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8경기에서 한 골 넣은 새끼가 오늘 한 골 넣겠어요. 그러면 피오렌티나 3골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반은 오늘 이 경기는 저는 갖다 버리고 승이냐 마인이냐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토트넘과 풀럼의 대결. 토트넘. 자, 6승 2무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 하지만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다시 1위로 올라선다. 자, 최근에 토트넘 너무나 좋죠. 아스날하고도 무승부가 되고 리버풀한테도 이기고 물론 오심이 있었지만 지난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는 비수마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1대0으로 이기고 아주 좋은 공수 밸런스. 자, 토트넘이 생각보다 근데 뎁스가 뭐 다른 팀 뭐 맨시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아스날이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토트넘 부상자 지금 너무 많죠. 봐봐요. 라이언 세스니어 부상이죠. 페리시치 부상이죠. 솔로몬 부상이죠. 비수마 징계 결장이에요. 벤탄쿠르는 좀 있어야지 복귀해요. 로메로 부상이에요. 오늘은 나오겠지만 이렇게 지금 핵심 자원들이 부상인데 오늘 예상 라인을 봅시다. 최전방에 손흥민 있죠. 이선에 히살리송, 메디슨, 클룹세스키 있어요. 3선에 오늘 비수마가 징계 결장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호이비에르가 쓸 거예요. 충분하죠. 거기다가 사르 있어요. 흥민이, 바라기, 사르. 포백 라인에 우도지, 반더펜, 로메로, 페드로 포로 있어요. 이 지금 부상자 이 중요한 선수들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11명, 물론 지금 오늘 상황에서 누가 부상을 당하면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까지 부상이 어느 정도 좀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면 뎁스가 나쁘지 않아. 다른 팀의 뭐 강팀에 비해서는 약하긴 하지만. 자,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뭐 이 라인업이면 뭐 비수마가 빠지고 호이비에르 들어오는 거 외에는 최근 경기하고는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요즘 막 그 뉴스에 봤죠. 메디슨 요즘 뭐 너무 행복하다. 레스터 시티하고 지금하고 레스터 시티에 있을 때 자기의 경기력과 지금의 경기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토트넘의 선수라는 이유로만으로 주목을 굉장히 받고 있는 게 이래서 빅클럽에서 뛰는 이유구나 뭐 그런 인터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메디슨 인터뷰를 보니까 포스테쿠글러 감독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뭐 라커룸에서나 훈련할 때나 라커룸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은 선수들이 눈도 깜짝 못한대.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된대. 그 정도 카리스마가 있나봐. 그러니까 이게 밀당을 되게 잘한 것 같아. 포스테쿠글러 감독이.
이게 아빠는 포스테코글로 감독 역할,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은 한 사람은 아주 강하게 하고 한 사람은 어르고 달래고 하는데 그게 포스 감독이 이렇게 하고 손흥민이 엄마처럼 달래주고 뭐 이런 분위기 같아. 이게 토트넘 분위기가 너무나 좋죠. 자, 풀럼 봅시다. 삼승 2무 3패로 리그 13인데 지난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뭐 이번에도 좋은 자원들 영입을 했어요. 이번 시즌 앞두고 이워비라든지 히메네스라든지 카스티뉴, 아마다 트라오레 뭐 이런 선수들 좋은 자원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13위를 달리고 있는데 풀럼 올해 경기들을 보면은 여전히 강팀 상대로는 맥을 못 추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개똥 같은 첼시한테도 2대0으로 지는 풀럼이니까 강팀 상대로는 힘을 못 쓴다. 최근 10경기 맞대결도 8승 2무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는 이 토트넘의 스쿼드, 예상 스쿼드를 봤을 때는 토트넘이 두 골 차 이상 충분히 승리하지 않을까? 이 경기 예상 스코어 어떻게 보세요? 토트넘과 풀럼? 예상 스코어? (3대1) 3대0 또는 4대0? 오바가 있겠죠. 오바가 있겠죠. 근데 오늘 경기 저는 원래 보통 오바충인데 오늘 경기는 오바보다는 승마인 쪽이 더 좋아 보여요. 풀럼도 물론 득점할 가능성이 높죠. 높긴 높은데 이게 오바 갈 때는 언제 오바를 가요, 여러분? 일반 승가기는 배당이 너무 떨어지고 마인을 가기에는 약간 불안한 구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오바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죠? 저는 그래요. 일반 승각 어제 모나코 같은 경우 일반 승은 들어와 마인을 할까 말까? 아 그냥 오바로 가자 이런 경우에 오바를 많이 가는 건데 오늘 경기는 오바를 갈까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 마인 쪽이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배당에서도 알 수 있듯이 2.5 오바 1.45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어제 리옹 경기. 그렇죠. 이게 모든 게 우리의 인생도 선택과 집중, 선택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삶이 바뀌어지듯이 토토도 오바를 가는 거고 뭐 승마에 가는 게 이게 다 경기마다 스타일이 있어서 그게 저는 딱 그게 딱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오바를 가는 거지. 자, 헤라클레스 어제 오바 같은 건 왜 갔어요? 헤라클레스 오바. 어제 헤라클레스랑 트벤테랑 했죠? 트벤테가 최근에 득점력이 너무나 좋아. 득점력이 좋은데, 트벤테 승도 물론 좋아 보였지만, 트벤테 올해 경기를 보면, 트벤테가 원래 그, 분데스리가의 우니온 베를린, 뭐, 일본의 사간도스, 뭐, 네덜란드 리그의 트벤테, 이 새끼들을 뭐, 원래 1대0 승리 막 이런 팀들이었는데, 트벤테가 올해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팀으로 바뀌었어요. 멀티골 이상도 굉장히 잘 넣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를 갔던 거예요. 쾰른 오바 같은 경우에는 쾰른과 보루시아 메넨글라드인데 글라드바가 역배를 받았어요. 더 경기력은 더 좋은데 역배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 경기에 쾰른이 정배를 받았어. 근데 이런 경기들이 쾰른이 이기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경기는 또 오바를 가는 거고. 에스턴 빌라와 에스템은 뭐 다 각설하고 두 팀의 화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바를 가는 거고. 오바를 가는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자, 발렌시아와 카디스 대결. 자, 이 경기 어디로 갈까요? 아주 뭐 올 시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발렌시아. 3승 2무 4패로 10위를 달리고 있는 발렌시아. 아우, 목 아파.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발렌시아가 4대 0으로 깜짝 승리를 거둔 이후에 4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못 따내면서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발렌시아다. 하위권 팀들 알메리아하고 마요르카 상대로 어제 지로나가 알메리아를 상대로 5골을 넣어버렸는데 이런 팀들 상대로도 승리를 못한 발렌시아다. 수비 뭐 모스케라하고 파울리스트가 있는 수비는 나름 괜찮긴 하지만 전방에 두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격력은 별로다. 자, 카디스 얘네도 2승 3무 4패로 리그 15위를 달리고 있는데 수비는 메레하고 에르난데스가 버티는 이런 수비력은 나쁘진 않죠. not bad인데 공격력이 거지 같아요. 9경기에서 8골밖에 못 넣으면서 라스팔마스 다음으로 최소 실점 팀이다. 특히 원정에서는 카디스는 극단적인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다가 카디스 마치스하고 알카라즈가 오늘 못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승점 1점이 목표일 것이다. 발렌시아도 어제 지로나가 알메리아 상대로 5골 넣었는데, 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격력이 좋은 지로나한테도 1대 0으로 졌어요. 이런 수비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카디스는 좀 잠겨요. 지로나한테 1대 0으로 졌어. 이런 팀이에요. 언더 가야죠, 언더. 승패는 모르겠어요. 발렌시아 야구세가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발렌시아 못 믿어요, 저. 언더. 끝.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까만 바지를 사고 장례식장으로 갈게요. 뭐 아프다. 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공. 음악 안 틀게. 이거 음악 틀면 유튜브에 물리면 안 되잖아. 바로 끌게요.